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무너졌다라는, 현재 서울에는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집계 이후로 거의 최대 수준에 근접한 숫자고요. 잔금대출도 못 받았고 기존 주택도 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방은 곳곳이 유령 아파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거다.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최근에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저는 뉴스를 챙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최근 5일간 눈여겨볼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게 되면 마치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평균 매매 금액, 그러니까 사고 파는 매물의 평균 금액이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이야기고요. 작년 9월에 12억 5천만 원 정도였었는데 쭉 떨어져서 1월에는 9억 8,700만 원, 그러니까 10억 이하로 떨어지게 된 거죠. 4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 이상 내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매물도 쌓였다. 외곽 지역의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됐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에는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매물 증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로 두고요. 매매만 두게 되고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은 현재 매물이 88,000건, 작년 이맘때에는 75,0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매매 기준입니다. 17% 정도가 올랐다라고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11월 23일 기사인데요. 이때 매물이 9만 건을 넘어서 꽤 이슈가 되었었죠. 그거에 비하면 살짝 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 88,000건이라고 하는 것도 집계 이후로 거의 최대 수준에 근접한 숫자고요. 지금 서울에는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거래량인데 22년부터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7월이거든요. 7월에 잠깐 9,000건으로 올라갔다가 6월, 7월 그러다가 팍 꺾이기 시작하죠. 이때가 9월입니다. 9월부터는 계속 꺾이기 시작해서 1월은 아직 집계가 덜 됐으니까 이건 차차하더라도 어쨌든 최근 4개월 동안의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매물도 많이 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뉴스인데요. 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20.2%포인트 떨어졌다. 그래서 68.4%다. 이 숫자는 2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기사인데요.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입주 전망지수가 88.6에서 68.4로 떨어졌습니다. 20.2%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5% 정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악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 전망지수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2, 3개월 내겠죠. 주택 입주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냐라는 거를 설문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100 이하면은 부정적인 전망이 많은 거고요.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응답 비중에서 나쁜 응답 비중을 뺀 다음에 100을 더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68.4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이제 많이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입주 사유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 12월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65% 이상이 되게 됩니다. 기타로 세입자를 못 구했다, 분양권 매도가 지연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잔금대출도 못 받았고 기존 주택도 팔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미입주 사유인데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에 아파트 전망 지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88.6에서 68.4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전국을 의미하고요. 서울은 100이었습니다. 100. 그러니까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88로 약간 떨어지기는 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부정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지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파란색이 진한 곳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곳이고, 옅은 파란색은 지수가 낮은 곳입니다. 서울과 충청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곳들은 점수가 많이 낮죠. 특히나 전남은 37.5%, 이쪽은 입주를 많이 안 할 거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입주 전망 지수를 살펴봤는데요. 연결이 되는 뉴스입니다. 지방은 곳곳이 유령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저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면은 다 지은 다음에 미분양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70% 이상만 입주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하로 뭐 60% 뭐 50%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심각해지는 그런 거죠. 정부가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은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집을 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약성 미분양의 일부를 사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정가의 한도를 60에서 70%로 확대하겠다. 다시 풀이하면은 지방에 악성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건설사들이 위험해지잖아요. 건설사들이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기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방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고요. 정부가 이 집들을 다 살 수는 없겠죠. 최근에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막는 지방에 대한 지원 제도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줍줍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본다라는 뉴스입니다. 계약을 포기한 다음에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집이 있어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거주지 제약도 받지를 않게 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계약 포기 후 재공급에 한해서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소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거다. 이걸 조만간 발표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쪽에서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서는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실거주용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문화재 인근 지역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걸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이걸 해제할 수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 집값이 확 뛴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거래가 지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시기가 지나고 다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 되면 그때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확실히 힘을 받게 되겠죠. 이 정책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단순히 임기에만 영합해서 이런 정책을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구 유적지 인근은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쪽은 먼저 보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보상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보상은 어떻게 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전망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죽하면 LH에서 사주겠습니까?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 불안이 모두 합쳐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이 단기간에 어떤 조치로 인해서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 활성화도 그렇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그렇고 단기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플랜과 함께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 컨텐츠를 한번 꾸준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